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주택에 대한 규제도 심각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평택만은 예외 지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평택도 예외 지역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규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게 평택이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택이 어떤 아파트가 막 분양이 되고 어떤 아파트가 계약이 되고 어떤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채수가 많이 남아있는지 미분양 순위권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대박인 건 그만큼 계약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표면상에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드리면서 11위부터 1위까지의 이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가 괜찮은 건지 계속 브리핑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자, 아파트 미분양, 우리 평택이 굉장히 단연 1순위인 거 알고 계시죠? 이 경기도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분양하는 것도 많고 미분양도 아직까지도 쌓여 있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아파트 미분양이 예를 들어 3천 세대가 있고 계속 계약건이 나온다며, 그러면 채수가 줄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약건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준공이 되면서 입주하는 아파트 분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채수가 줄어야 되는데 왜 채수가 안 줄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 분양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분양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분양하는 게 아직도 9,900세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분양하는 이 시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이제 완판을 가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덕신도시 안에는 지금 완판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청약들도 나왔었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아파트 미분양이 몇 채가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적 자료를 판단하기 때문에 6월 말 현재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8월 말이지만 6월 말 현재 거를 알려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덕신도시 안에 수자인이라든지 아테라라든지 우미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절사하고, 그래봤자 아테라하고 수자인 풍경채 요게 이제 조금 있을 거고, 우미린은 조만간에 다 완판을 할 거예요. 오늘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4층인가 그렇게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4층인가 밖에 안 남은 것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미린은 완판이 될 것 같고, 우미린을 찾으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좋은 동,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 좋은 동, 좋은 홀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미분양권 6월 말 현재 어느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어느 아파트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몇 채가 남아있는지 그거를 한번 정리해 봐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러시잖아요. 야, 6월 달 거를, 그것도 지난 거를 왜 올려주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6월달, 6월 말 현재 자료를 올려드리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 현실을 좀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6월달 2개월 전 거를 왜 보여줘? 없다고요, 자료가. 공적 자료가 없다고요. 그런데 각각의 시행사마다, 건설사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으세요. 뭐 몇 채 안 남았어요.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완판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어느 누가 자기네들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11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릴 거고, 이 안에서 늦게 분양하면 늦게 분양할수록 이 미분양에 대한 채수가 많이 남았겠죠. 그것까지 이해하면서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는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 건지 그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는 평택의 미분양 순위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경기도 인구 1376만 8157명이면서 28개 시 3개 군 중에 평택은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평택시는 인구 26년도 6월에 62만 754명이고 면적은 4억 6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며 20만 여세대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중 4개 읍, 5개면 1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미분양 26년도 6월 말 현재
13,448채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그중에 단연 평택이 아직까지는 미분양 아파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는 양주, 이천, 가평 순으로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평택은 3,076채가 아직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6년도 5월 말 대비 14채가 가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덕제 신도시의 고덕 아테라 분양권과 수자인 풍경채 미분양권과 고덕 우미린권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정리의 송화지구의 쌍용 플래티넘 에비뉴 이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분양권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릴 거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6년도 6월 말 공적 자료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위 가재지구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340세대 84타입과 113타입이 있습니다. 84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는 5억 1,850만원에 있으며 현 방송일 현재 매매 건수가 184개가 나와 있습니다. 현 84타입의 매매 시세는 평균 마이너스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26년도 7월에 2건이나 거래가 되었지만 한 개는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113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는 6억 2천만 원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 방송일 현재 매매 건수는 73개가 나와 있으며 현 113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6,500만 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3타입의 거래가는 26년도 7월에 거래가 되었지만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쌍용 플래티넘의 장점은 인근에 코스트코가 있고 CGV와 사우나 시설이 인근에 있습니다. 평택 삼성 전자 캠퍼스와도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브랜시티의 연결도로가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 수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종로 M스쿨이 2년 무상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인접이 되어 있어서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년도 6월 말 현재 1340세대 중에 아직도 7세대가 미분양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경기 포털에 나와 있는 물량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7세대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위 평택역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99세대입니다. 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진행했던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분 599세대가 있습니다. 4호 타입 6층 기준으로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여 4억 1212만원에 있으며 이 물건은 최초에는 완판이 다 되었던 물건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2건이 무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래된 내역은 26년도 3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5구 타입의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4억 8,930만원에 있으며 5구 B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4억 8,971만원에 있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28건이 있으며 무피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 5월에 직거래가 되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74A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8,735만원에 있으며 74B타입은 6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8,659만원에 있습니다. 74C타입은 6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6,414만원에 있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12건이 4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 7월 달에 4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84A타입은 2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6억 2,432만원에 있으며 84B타입은 2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6억 2,297만원에 있습니다. 84C타입은 6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6억 5,599만원에 있으며 현재 나온 매물은 33건이 있습니다. 6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에 거래된 게 있지만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112타입 2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8억 1,64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2건이 있으며 7억 6,700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 4월에 7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택역을 도보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 원도심 물건이면서 일반 분양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보다는 시세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하권 형성도 다 되어 있고 젊은 상권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상권 인프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6년도 6월 말 현재 599세대 중에 7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7채나 분양이 되었습니다. 9위 안중화양지구 서희스타일스 1차입니다. 세대수는 1554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 390세대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구 A타입, B타입, 84타입이 있습니다. 5구 A타입은 기준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는 3억 2,900만원 정도의 분양을 하였으며 5구 B타입은 기준층 이상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는 3억 2,900만원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2건이 있으며 2억 3천만 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에 거래가 되었지만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84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가 4억 3,400만 원에 있었으며 현재 나온 매물은 29건 정도가 3억 초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 6월에 거래가 되었지만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서희스타일스 1차는 7월 29일 날 승인이 나서 입주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말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9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화양지구의 서희스타일스는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분 390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평택항이 있고 산업단지의 인구 유입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급량이 많고 입주량이 많아 지금은 힘들게 가고 있지만 수진이 조금씩 더디 가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도 마피가 있어 계약자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플 듯 하기도 합니다. 26년도 6월 말 현재 390세대 중에 일반 분양 24채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변동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위 브랜시티 그랜드 센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82세대 5구 타입과 84 타입이 있습니다. 5구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는 4억 363만 원에 있으며 84A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가 5억 4,396만 원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주변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예정이 되어서 착공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가 밀집 지역과도 가까워서 상권 활용도가 충분히 높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서 착공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오는 연구진 또한 임차 수요도 아주 탄탄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 3년이 있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입주 전 전매가 해제되기는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시세 형성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듯 합니다. 이번 8월에 이슈가 나왔던 브랜시티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말로 8월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들이 시세가 다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구 타입은 그래도 시세 형성은 무난하게 될 듯하나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이마저도 힘들 듯합니다. 84 타입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26년도 8월부터 브랜시티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이 또한 빠른 소진이 가능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상가들이 준공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입주 시에는 어려움은 없을 듯 하기도 합니다. 26년도 6월 말 현재 1182세대 중에 39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그대로입니다. 7위 안중화양지구 신형 GL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99세대 84타입 단일 평형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84타입 20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는 4억 8,261만 원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41개가 나와 있습니다. 4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 5월 달에 거래가 되었지만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상업지구가 바로 앞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항이 위치해 있고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많아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렴하게 아파트 매입을 원하신다면 여기 화양지구는 어떨까요? 26년도 6월 말 현재 999세대 중에 120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그대로입니다. 6위 브랜시티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990세대 5구 타입과 84 타입 119 타입으로 분양을 합니다. 계약금 5%의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5구 타입은 예전액이 완판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구 A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분양가가 4억 447만 원에 있으며 5구 B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9,62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84 A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5,230만원에 있으며 84 B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5,280만원에 있습니다. 119 A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부가세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7억 9,630만원에 진행이 가능하며 119 B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부가세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7억 6,734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브랜시티의 유일한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대학병원인 아주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주변에 일반 상업시설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업단지의 임차 수요도 정말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성이 되면 고덕국제 신도시와 상호 협력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실입지를 생각하신다면 푸르지오 아파트를 살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26년도 6월 말 현재 1990세대 중에 182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3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5위, 송화지구 더 플래티넘 파인 에비뉴입니다. 세대수는 1048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 321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74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7,800만원에 있으며 84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3,900만원에 있습니다. 115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7억 4,600만원에 있습니다. 안정리의 송화지구입니다. 여기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험프리 옆에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21세대 중 특별 분양분이 131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0세대만 분양을 하면 되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주변에 개발이 더디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신축 아파트가 오랜만에 나온 상황이라 일반 분양분도 그래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확장비가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확장비가 무상이라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분양가가 그닥 싸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이 26년도 5월에 시작이 되었고 26년도 6월 말 현재 일반 분양 321세대 중에 309세대가 미분양에 남아 있습니다. 4위 브랜시티 메디스파크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입니다. 세대수는 1215세대 59 타입과 84 타입, 101 타입으로 분양을 합니다. 계약금 5%의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59 타입은 예전액에 완판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9 타입을 계약을 하기 위해 1박 2일을 줄을 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59 A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8,688만원이며 59 B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9,620만원에 진행이 됐으며 84 A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5,230만원에 있습니다. 84 B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3,645만원에 있으며 101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부가세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6억 3,14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메디스파크는 아주대학교 병원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지와도 연계성이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아주대학교 병원이 개원이 되면 이 또한 정말 좋은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웬만한 시설들이 다 준공이 난 뒤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것 또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6년도 6월 말 현재 1215세대 중에 365세대가 아직까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42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3위 브랜시티 중흥 S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1980세대 59 타입, 84 타입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9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9,430만원에 있으며 84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가 5억 3,470만원에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단지가 들어오는 브랜시티는 평택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아주대학교 병원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 또한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주변에 산업단지의 임차 수요도 정말 많은 곳이라고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 개발이 완성되면
고덕제 신도시와의 상호 협력으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입지를 생각하신다면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26년도 6월 말 현재 1980세대 중에 377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20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2위 브랜시티 비스타 동원입니다. 세대수는 1600세대 5구 타입과 84A, B, C 106 타입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구 타입은 11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9,554만원에 있으며 84A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5,859만원에 있습니다. 84B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6,290만원에 있으며 84C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6,090만원에 있습니다. 106 타입은 기준층 이상 확장비 부가세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7억 5,045만 1,820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작년 11월에 분양한 물건입니다. 분양 시에도 청약률이 좋지 않았지만 5구 타입은 물건이 없다라고 합니다. 워낙 5구 타입의 희소성은 있는 듯 합니다. 여기 비스타 동원의 자리는 카이스트 대학교 예정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 앞에는 그린 생활시설에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상권 활용도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아주대학교 병원 예정지가 병원이 들어오면 브랜시티 전체가 좋은 입지로 바뀔 겁니다. 시간이 문제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금 0원으로 계약이 가능한 곳입니다. 늦기 전에 비스타 동원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26년도 6월 말 현재 1600세대 중에 767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215채나 계약이 되어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11위부터 2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전월 대비 달라진 점은 5월 달에 미분양 채수로 잡히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미분양의 채수가 소진이 되면서도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채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미분양으로 잡히지 않은 고덕제 신도시의 물량들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채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안중 화양지구의 물량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미분양 물건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면서 다시 얘기하고 자, 1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디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없는 아파트 있는데 과연 1위는 1위 브랜시티 엔네이처 미래도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413세대 5구 타입과 84A, B, C 타입으로 분양을 합니다. 5구 타입은 6층 이상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8,611만 5천원입니다. 84A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9,837만 5천원에 있으며 84B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388만 7천원에 있습니다. 84C 타입은 기준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183만원에 있습니다. 다른 타단지에 비해 늦게 분양을 하여 미분양이 많이 있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기도 합니다. 브랜시티 엔네이처 미래도는 브랜시티의 첫 번째로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사거리 코너 물건이기도 하고 아주대학교 병원과는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5구 타입 물량도 예전역에 계약이 다 끝났고 84 타입만 남았다고 합니다. 26년도 6월 말 현재 1413세대 중에 799세대가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전월 대비 39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11위부터 1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1위부터 1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분양하면 늦게 분양할수록 아직까지는 채수가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파트도 상가처럼 똘똘한 입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입지. 내가 정말 입지가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분양이 잘 되고 나중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있지 않나. 오늘 미팅을 했을 때 우미린을 저희가 모시고 가는데 이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 들어오는 인구는 한정돼 있고 미분양이 많이 남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전에 있는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죠. 원도심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정말 좋지 않거나 아니면 학군이 정말 좋지 않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평택마저도. 몰리는 지역은 고덕신도시는 정말 몰릴 거고요. 지제역 몰릴 거고요. 브레인시티 몰릴 거고요. 이렇게 세 군데 정도인 거고, 화양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시니까. 그렇게 몇 개 빼고는 좀 오래된 아파트나 아니면 상권이 무너지는, 아니면은 학군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점차 가면 갈수록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초등학교도 없어지는 상황인 거고 초등학교도 통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계속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기가 적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시기가 마이너스 P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약하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 아픈 피눈물 나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소유권을 넘기고 명의를 변경을 해야지 되는 그분들만의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삼성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살 수 있는 부분 85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움직이는데, 이 직원들이 젊은 분들이세요. 제 큰딸이 지금 27살인데 27, 28 이렇게 된 분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집을 살려고 오시는 거죠. 더 깐깐하게. 중년 뭐 40, 50대 이분들보다도 젊은 분들이 더 깐깐하게 보시고 더 깐깐하게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정말 잘 움직여 이게 아니고, 그 실입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움직인다고요. 지금 야, 이 상황에서 누가 움직여?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 같은 경우가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판단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두 채를 갖고 있어.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어. 그러면 움직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빨리 팔아야죠.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이 부분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있다 보니까 평택에 대해서 제재는 전체적으로 제재 들어오는 거는 똑같이 들어와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제재가 들어오는데, 그 외적인 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저는 평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주시려면 지금 몰리는 지역, 뭐 몰리지도 않는 구도심에 굳이 아파트를 사고 이런 거는 비추고, 나중에 내가 4억을 깔고 앉아 있어도, 알고 계시죠? 지금 고덕신도시 안에서도 4억대 아파트가 있는 거. 좀 입지가 좀 안 좋기는 해도 4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고덕에도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입지로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6억대나 이 정도 돼야지 그나마 입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고덕신도시에 꼭 하나는 잡고 싶어, 꼭 하나는 진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치나 입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안에서는 뭔가를 확고하게 잡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 보니, 그렇다 보니 여기에 이제 결부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확고하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이 확고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하게 갈 수 있는 뭐 저기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일개 공인중개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도 아닌 거고, 계속 말은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하게 갔으면 좋겠고 좀 편하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를 하나, 부동산을 하나 살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뭐를 하나 팔을 거야,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어느 게 덜 세금을 내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나서 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